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군사시설 수십 곳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키예프 북쪽 공항과 체르노빌 원전을 러시아가 장악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국가 총동원령을 의회에 요청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레이더 기지. 군용차는 여전히 불타고 있고 주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11개 비행장을 포함해 총 83곳의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 방어를 뚫고 최대 8km를 전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헬리콥터 수십 대를 동원해 수도 키예프 북쪽 외곽의 주요 비행장을 점령했고 벨라루스 국경에서 16km 떨어진 체르노빌 원전도 장악하는 등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도 키예프를 지키는 데 문제가 없으며 침략자들도 비행기 6대와 탱크 2대, 헬기 2대를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yiv is fully in control. Helicopters have been shot. The Russian helicopters just outside of Kyiv. 러시아와 외교관계 단절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총동원령 발령을 의회에 요청하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들에겐 예비군 소집과 함께 대러시아 항전을 독려했습니다. Кожен, хто має бойовий досвід і може приєднатися до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 повинен негайно прибути до відповідних центрів комплектації.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군인 40명 이상에 민간인 수십 명. AFP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68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지 병원에는 헌혈을 하려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Ну, это как-то можно вот... В цифрах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но в разы, в 2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обычно. Вот так вот скажу. 러시아 침공 이후 민간인 거주 지역 아파트까지 피해가 속속 보고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지하철역을 방공호 삼아 공습에 대비하는 등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된 일상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통제를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먼저 바이든 대통령 연설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어떤 제재들을 내렸습니까? 네, 예상대로 첨단 기술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고요. 러시아 주요 은행 4곳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침공을 맹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오랜 기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Putin is the aggressor.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수출 통제가 단행되면 반도체와 컴퓨터 칩 같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죠. 또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은행들의 외환 거래가 제한되고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최대 시중은행인 VTB를 포함해서 4곳이 올랐는데 이들 은행이 보유한 총 자산이 1조 달러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재가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맹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국제사회의 왕따가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혔던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고요.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재가 과연 러시아의 침략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재가 푸틴을 멈추게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제재가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제재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침략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제재가 약한 거 아니냐, 왜 국제결제망 퇴출과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당장 내리지 않았는지 이런 질문에는 여전히 선택지에 있다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목 직접 보시죠. Is that a step that you're prepared to take? And if It's not a not, bluff, it's on the table. sanctioning President Putin? Yes. Why not sanction him today, sir? Mr. President? Why not sanction him today, sir?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의 영토 1인치까지 수호하겠다면서
독일에 미군 7,000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에도 우크라이나로의 직접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치료 중이던 영아가 숨지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3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정부는 소아와 임신부 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코로나에 확진돼 부모와 함께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고할 때부터 의식 호흡이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보호자가 계속 심폐소생술 중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인계를 받아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 영아는 1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도 재택치료 중이던 7살 여자 어린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수원에서 생후 7개월 된 남자 아기가 재택치료를 받다 숨지는 등 지난 일주일 동안 9세 이하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데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사망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다 보니 오미크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측면이 지금 확진자 증가세로 좀 귀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전문가들 역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미크론이 영유아나 소아에게 더 위험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환자의 발생이나 사망의 측면에서 아직은 역학적으로 그 비율이 더 높은 건 아니에요. 다만 영유아와 어린이들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부모가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데려가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도 소아와 임신부 환자를 위해 119 구급대와 응급실, 입원병동, 병상 배정반 간 한라인을 설치해 신속한 입원과 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거점별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4명의 대선 후보들은 오늘 밤 8시에 중앙선관위가 정치 분야를 주제로 개최하는 2차 TV토론회에 참석합니다. 후보들은 공통 주제인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및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9분 동안 상대를 지목해 토론을 벌이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